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 전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죠. 12살의 나이 전에 저희 집은 매우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가족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집안의 막내였기에 유독 저는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들은 정말 너무 착하고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지만 타고난 성향이 어쩜 이리 착하고 밝고 예쁜지 다 당신 닮아서 이렇게 애들이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마요. 다 당신이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이지. 자식 농사 짓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이 누구보다 잘 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런 소리는 내 민망하니 그만하리다. 암튼 어디 가서 그런 소린 말아요. 괜히 고슴도치 소리 듣고 남의 엄마들 눈총이나 받아요. 따뜻하시고 늘 상냥하셨던 어머니와 약간은 무뚝뚝하지만 웃음이 많으시고 인자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자식들 앞에서 항상 서로 존대를 하실 정도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 밑에서 형과 함께 늘 큰 문제 없이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형은 참으로 의젓하게도 동생인 저를 잘 챙겨줬었고 그런 형이 저는 부모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역시도 워낙 서로가 다정하셨기에 우리 집에서는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고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갖고 살아서 아쉬운 것도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 잔재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특히나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추억으로 저는 험난한 앞날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저 나이 때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서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뛰어가곤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냥 어리고 따뜻한 환경에만 익숙해져서 제 앞날에 뭐가 닥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12살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일이 제게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유 진수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엄마 말을 안 들어줄까? 오늘 막내 고모 딸이 돌이라서 꼭 가야 한다고 말했잖아. 막내 고모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동생 선물까지 골라놨으면서 왜 안 가려고 해? 정균이랑 같이 놀고 싶다고. 정균이 맨날 학원 가다가 오늘 빠져서 놀 기회인데 진짜 중요하게 물리칠 게임이 있단 말이야. 나 오늘은 안 갈래. 그날은 사촌 동생의 돌잔치에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친한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과 형이 친척집에 간다는 길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녁쯤에야 돌아와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가시려 했지만 끝내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저를 친구네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저녁까지 그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집에만 달려가고 친구들과 잘 놀지도 않던 제가 갑자기 고집을 부리니 부모님은 꽤 당황해 하셨지만 결국은 제 뜻을 따라 주셨고 우리 애 잘 부탁드린다고 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친구와 한참 놀고 저녁까지 먹으니 졸음이 몰려와서 결국 옷을 갈아입고 친구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친구네 어머니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셨고 눈을 뜬 저를 꽉 안아주시며 얼른 옷을 입으라고 했죠. 일단 가자. 가서 얘기를 하자. 불쌍한 것. 좋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제가 12살이면 어린 나이였고 아는 것도 없는 나이였지만 순간 분위기를 보며 직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친구네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고 저를 데리고 무작정 병원으로 갔죠.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친척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고 아무리 봐도 부모님과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불안했어요.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지면서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어디 있냐고. 어머니랑 아버지, 내 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며 울고 있는 저를 친척들은 불쌍하다는 듯 달랬고 저는 돌잔치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달려온 막내 고모에게 왜 이 한밤중에 난리가 난 건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형이 무사히 우리 애 잘 축하해주고 돌아갔는데 그만 어떤 음주 차량 때문에 추돌 사고가 나서 바로 차가 전복되어서 산기슭을 굴렀다고 하는구나. 어쩜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귓가가 멍해지며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닐 거라고 절규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부모님과 형을 보여달라고 나를 두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쉽게 갈 리가 없다고 악을 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돌아오는 의사의 모두가 숨이 멎었다는 소리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부모님과 형은 한날 한시에 모두 가버렸죠. 더 절망적인 건 추돌의 원인 차량을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CCTV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증거를 잡을 수도 추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되었는데, 저희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이 죗값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었고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고작 12살 나이에 가족 전부를 잃은 저는 충격이 너무나도 컸고, 그 당시만 해도 죽음이 뭔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던 제게 죽음이 뭔지 이별이 뭔지를 조금씩 피부로 느끼게 되었지요. 제가 계속 흑흑거리며 부모님과 형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친척들은 슬픔이 한층 가셨던지 이내 홀로 된 제 거취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진수가 너무 어려서 누군가가 맡아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맡아야 할까?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나서 저를 누가 데려갈 것인지, 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친척들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대화가 다 들리는데 모른 척 해야 했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죠. 당장이라도 우리 엄마가 날 감싸주며 우리 아들이라고 따뜻하게 포옹해 줄 것 같은데 난 왜 이 차디찬 장례식 바닥에 엎드려 제 의사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가야 하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척들은 곤란하게도 다들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며 저를 데려갈 수 없다고만 말했고, 그 속에 막내 고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저 어린애를 모르는 척하고 살 거야? 우리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사망보험금인가 뭔가 그건 우리가 가져갈게.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애 키우는 돈이 더 들게 생겼어 아주. 다들 양심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태던가 해. 사망보험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막내 고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친인척들은 사망보험금을 챙기는 것보다 저를 쭉 데리고 키워야 하는 게 더 무서웠던 건지 선뜻 고모에게 돈도 가지고 저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들었던 감정이 마치 제가 물건이 된 기분이었어요. 막내 고모 돌잔치로 인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내 고모가 절 도맡게 되셨고, 어쨌든 저를 키워주겠다고 한 고모네에서 살게 되었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가족들도 없이 고모네에서 산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모네에는 늦둥이 딸내미 말고 저보다 2살 많았던 친척 누나와 3살 많은 친척 형이 있었죠. 이 둘은 각 방을 쓰고 있었지만 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형과 한 방을 써야 했습니다. 한참 사춘기로 민감했던 형은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는 티를 대놓고 냈고, 저는 눈치를 봐야 했죠. 안 그래도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고모네에 가서는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직 정신도 못 차렸고 적응도 못한 제게 고모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수 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지? 너희 고모부 혼자 벌어서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딸 말고도 입이 또 하나 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그나마 너희 부모가 가면서 보험금이라도 조금 남겨놨으니 망정이지. 솔직히 그것도 너 초등학교 졸업 전에 다 쓸 거다. 네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겠어. 생각만 해도 막막하네.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너 키우려면 돈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그걸로 너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 많은 식구들 다 너 못 키운다고 내빼는 거 고모가 데려온 거 은혜 잊지 말라고. 막내 고모는 언제나 제게 잘해주었고 유독 친절한 고모였습니다. 막내지만 제일 일찍 시집을 가서 나이차 많은 고모부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고, 우리 집 못지않게 돈 많게 살았다는데 얼핏 엄마 입에서 듣기로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막둥이 딸내미까지 태어난 덕에 힘들겠다 하고 있는데 직접 고모네로 와보니 이게 적나라하게 느껴졌던 거죠. 고모는 어린 저를 붙들고 금전적인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이 나왔다는데 당연히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고 바로 고모가 가져갔죠. 그러면서 저를 먹이고 입히는 돈이라며 불만을 갖지 말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죠. 그저 현재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고 눈치가 보이니 고모의 말이라면 다 알겠다고 수긍을 했고 토를 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연달아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잠에서 깨나니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사촌 형이었어요. 엄마, 진수가 이상해. 진수 자식 갑자기 말을 잘 못하는데 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말을 못한다고? 가지가지 한다. 됐어, 내버려둬.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니들은 진수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돈이 좀 생겼으니 엄마가 과외 하나씩 더 붙여줄 테니까 열심히 해. 제 보험금이란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들어도 제 보험금으로 누나나 형 과외를 붙여준다는 말이었고, 이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가슴이 터질 만큼 답답했죠. 말을 못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무서웠습니다. 안 그래도 심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에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니 공포감이 커졌지요. 이런 제 상태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건 형이었지만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고모였습니다. 고모가 계속 묻고 대답을 하라는데 제가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자 처음에는 야단을 치시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지요. 그리고는 제게 종이와 펜을 주며 진짜로 말이 안 나오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종이에 적었어요. 말이 안 나온다고, 말을 못하겠다고요. 제 상태를 확인한 고모는 그러셨습니다. 아니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실어증인가 그거 온 것 같은데 병원비만 해도 또 얼마야? 너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 맞아? 네가 하기 싫은데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디 고모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고모는 병원비 걱정을 하시며 끝까지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저를 꾸짖고 의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눈물만 나왔죠. 결국 고모와 함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심리적 요인이라며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정말 말문이 막힌 게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절대 재촉하지 말라고 의사는 말씀하셨죠. 그러나 고모와 고모부는 심리치료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희 고모부께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심리치료는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것도 다 돈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데? 지들이 준대? 하여간 배운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원래 말 못하는 애도 아니고 냅두면 알아서 말문 트이지 않겠어? 진수, 너 말 못한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말소리가 나올 수 있게 스스로 노력을 해봐.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네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야. 알겠어? 고모부는 너무 완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치료의 기회를 날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고모네 식구들의 행동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지요. 제가 말을 못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자꾸만 답답하다고 하고 대답 좀 하라며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냐고 다그쳤습니다. 고모, 그리고 고모부의 형, 누나까지 모두 제게 뭐라고만 하니까 자꾸만 주눅이 들었고 더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또 사춘기였던 형, 누나는 본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제가 너무 미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게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노려보거나 눈치를 주거나 제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제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그나마 형과 함께 쓰던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했죠. 형이 집에 있을 때는 그마저도 못하고 소파에 나와서 망부석처럼 있어야 했지만 형이 중학생이라서 그런지 학원도 다녀오고 하면 꽤 늦게 들어와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죠. 눈칫밥을 먹으며 살던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깔끔한 고모부였습니다. 고모부는 성격 자체가 결벽증과 강박증이 있으실 만큼 굉장히 깔끔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고모도 늘 청소에 신경을 쓰셨고 형, 누나들도 고모부 신경에 거슬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모부는 흐트러져 있는 꼴도 못 보셨고 밥 먹을 때는 더욱 눈치가 보였어요. 밥을 먹다가 뭐라도 조금 흘리면 바로 고모부는 지적을 하셨고 자리를 재정돈하고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밥을 먹다 입에 뭔가가 묻어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면 나중에 부모용 먹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는 고모부와 고모가 제 부모 대신이니 우리 욕먹이는 짓 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죠. 어쩌다 지인이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수, 너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오죽 못났으면 조카까지 데리고 산다는 거 말하기 창피하니까 쥐죽은 듯 조용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 형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12살에 처음 고모 집에 와서 말문이 닫힌 상태로 거의 반년을 보냈죠. 그리고 반년이 지난 후 천만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조금씩 말문이 트였고 늘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눈치를 보고 또 보면서 말이에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도 공부가 하고 싶었고
제 미래를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생인 형은 유치하게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네가 그 공부를 해서 얼마나 성공할 것 같냐며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용기를 잃게 했습니다. 그래도 귀 닫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밖에서 고모나 고모부가 수시로 저를 불러서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이거 도와줘라 하시는 탓에 뭘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본인들도 이런 식의 행동에서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솔직히 진수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얻어먹고 살기 미안하잖아. 고모네 형편 뻔히 아는데 안 그래? 그래서 너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라고 일부러 시키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솔직히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고 있잖아 몇 년간을. 너희 부모 앞으로 나온 보험금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은 거 받고서. 안 그래? 그러니 불만 갖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 우리 아니었으면 너 어떤 꼴로 살고 있겠어. 우리가 걷어줬으니 사람 꼴하고 사는 거지. 아예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기에 반박을 못했지만 저도 중학생이 되고 머리가 크니까 생각이란 걸 알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보육원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알아보기도 했지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포기를 해야 했고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한번 이렇게 도망치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고 나니 단 하루도 고모네에 있기가 싫어졌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마냥 죽으리란 법은 없던지 학교에서 특별한 인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에 담임 선생님이 만삭의 출산 휴가를 받아서 잠깐 다른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반 아이들은 다들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올라 있었죠. 저야 워낙 공부도 못하고 학교 생활을 안 하던 터라 누가 담임이 되었든 상관없었지만 이번 담임은 제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50대 선생님이셨는데 점잖고 신사적이시고 마치 제 아버지와 눈빛이 닮은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시자마자 하나 둘씩 아이들을 파악하시고 전에처럼 부잣집 아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과는 달리 특히나 부족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써주셨는데 그 관심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늘 도시락은 안 싸지고 다녔던 저였기에 그냥 운동장에서 멍하게 애들 축구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도시락을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오늘은 저기서 사가지고 온 도시락인데 다음에는 내가 직접 싸와보마. 내가 요리하는 것을 꽤 좋아하거든. 사실은 전에 직업이 요리사이기도 했었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며 먼저 조금씩 다가오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동생들 다 공부시키다가 뒤늦게 검정고시 보고 사범대학교 가서 교사가 된 거야. 그래서 나처럼 가정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운 참 스승이 되고 싶었지. 왜냐면 내게 공부를 시켜줄 계기를 만든 분 역시 내 은사님이셨거든. 내 부모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분이시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존경하고 있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생님이 꼭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아직은 내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이 나이 먹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진수야, 너에게 비록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담임인 순간만큼은 네가 나한테 의지하는 모습 보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구나.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라고 제게 도시락을 내밀고선 제 등을 툭툭 쳐주셨는데 그 후로는 정말로 선생님께서 만든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제게 매일같이 건네주어서 그간 점심 동안 제 줄인 배는 간만에 따뜻한 밥을 먹고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보듬어 주셨던 어른이라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었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항상 저를 환한 얼굴로 보셨고 제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 노력하시고 워낙 제게 잘해주신 덕에 어이없게도 제가 선생님 자식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극한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 고민 끝에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털어놓게 되었고 제가 이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담임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서 저를 안아주신 후 한참을 오열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요.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선생님이 미처 몰랐어. 미안하다. 선생님이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봤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간 얼마나 힘들었니? 진수야, 선생님을 믿고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 선생님이 네 아버지이고 네 가족이 되어줄 테니 그렇게 살자, 진수야. 물론 좋은 뜻에서 하셨던 말씀이었겠지만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어머니와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말이 대체 뭘까 싶었지요. 선생님은 연세가 있으셨는데 그렇다 보니 사모님과는 안타깝게도 사별한 상황이셨고 자식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하고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혼자 적적하게 살고 계셨는데 이런 제 상황을 다 알게 되신 후 정말로 제 가족이 되길 결심하신 거라 생각하니 솔직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제자이고 상황이 딱하다고 해도 하다못해 핏줄인 고모도 절 내동댕이 쳤는데 생판 남인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망설이자 선생님께서는 제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절 설득했습니다. 너를 보면 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나도 그랬다. 나도 부모님께서 일찍이 돌아가시고 삼촌 집에서 내 형제들과 더부살이를 했는데 부모 없는 서름을 당해봤기에 누구보다 네 심정을 알기 때문에 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어릴 적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널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구나. 그 속에서 너를 구해내주고 싶다. 주름진 그 손을 이토록 한참을 대화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망설이다가 감사한 선생님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어 제가 결심을 하자 고모네 선생님과 함께 가서 모든 대화를 나눈 뒤 선생님과 함께 나올 수 있었고 그 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제자의 인연을 통해 아들처럼 키우겠다는 말을 진지하게 하셨는데 그걸 들은 고모께서는 비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아유, 선생님이 다 늙어서 여유가 좋으시나 봐요. 아직 한참 커야 할 애를 다 키우겠다고 하시고 막말로 데려가 주시면 저희야 좋